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KCC입니다. KCC는 시가총액 3조 1천억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입니다. 그리고 펀은 작년에 순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이제 넌 어카운트 되었습니다. 이 순이익이 적자 난 것은 그 KCC가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 회사들의 지분법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분법 손실로 순이익이 적자가 난 거지, 실제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3,887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제 보실 때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에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는 것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에는 이 영업 외 손실이나 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0.52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2.22%입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자재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페인트라든지 석고보드 같은 매출 비중이 기존에는 많이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실리콘 매출 비중이 약 60%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자재 회사에서 실리콘 회사로 환골 탈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이 3조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작년 22년도 모멘티브 그 회사의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5조 원으로 급등합니다. 그러던 것이 21년에는 5조 8천억, 22년도에는 예상치이긴 하지만 6조 6천억 원 가량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건자재 회사로서 이익을 내던 최대치는 2017년도 3,298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최대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미 작년에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또한 이 모멘티브 인수 효과로 이 모멘티브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가 예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기 실리콘 호황으로 KCC가 1차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이 올해의 예상 이익치가 기존 2017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달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 국면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향후 2차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자, KC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분은 이제 건자재, 도료 부분이 주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이제 모멘티브 인수하기 전에는 건자재 도료 매출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요. 이제 모멘티브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건자재 중에서도 석고보드, 창호 이쪽 비율이 대략 한 12% 정도 되고요. 도료 부분이 대략 한 20% 가까운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신 이제 실리콘 부분인데요. 실리콘 부분이 63.9%로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KCC가 기존의 건자재 회사에서 실리콘 회사로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영국 바실돈을 인수하면서 이제 실리콘 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천여 종류가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인수 합병을 통해서 회사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1차로 바실돈을 인수했고, 2019년에 미국의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실리콘 쪽으로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규소가 이제 원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 규소의 SI에서 실리콘이 나오는 건데요. 보통 중간재로 메탈 실리콘을 우선 만듭니다. 이 메탈 실리콘이 60% 이상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왜 메탈 실리콘이 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냐면, 첫째로 막대한 전기 사용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엄청 많이 들고 전기 요금이 싼 지역에서 이 메탈 실리콘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
중국에서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좀 싼 편에 축하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반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메탈 실리콘을 만드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메탈 실리콘을 만드던 중국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이쪽 실리콘을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산 메탈 실리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아마 좀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석탄처럼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이제 물질 자체를 좀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더 이상 메탈 실리콘 공장을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의 공장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규제도 심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유기 실리콘 공장에서도 큰 화재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21년 6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재인 메탈 실리콘을 가지고 무기 실리콘, 반도체나 태양광에 들어가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도 생산하고 유기 실리콘, 주방용품, 차량, 건축 등 약 5천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 실리콘 파동 여파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오른 상태입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가장 지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환골 탈퇴를 했다는 이유가 지금 바로 이 모멘티브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 부분의 실적 개선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 제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별 판가 인상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또한 우호적인 환율 효과 때문에 아마도 스프레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CC는 미국의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이 글로벌 실리콘 시장으로 이제 본격 공략하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3위 기업을 앉으면서 탑2 효과에 올라서 선점 효과도 굉장히 큰데요. KCC가 모멘티브를 인수하기 위해서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는 만큼 지금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글로벌 실리콘 마켓 셰어를 보시면은 다우 케미칼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 케미칼이나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모두 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도 13%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KCC가 1%이기 때문에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마켓쉐어 2위로 올라서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EV향 매출이 증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 음극재, 차량 부품, 차체 등 내연차 대비 4배나 많은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EV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게를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실리콘이 사용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서 실리콘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함량된 음극재 쪽으로 점차 배터리가 상용화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 실리콘 가격 안정화 및 판가 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로 미국이 메탈 실리콘 수입을 금지했고, 또한 중국에서 유기 실리콘 공장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해짐으로써 메탈 실리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운스트림 업체도 가격을 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올린 상태인데요. 현재 메탈 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이익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 실리콘은 약 5천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5천여 가지나 되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제품부터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티브 같은 글로벌 탑 티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그 모멘티브의 미국 워터포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라인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터리나 전기차량 판매 물량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도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최근에 21년에 영업이익이 한 17%를 기록했는데요. 이 워터퍼드 공장 고부가 라인 전환 이후에는 20%에 넘는 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구조적인 마진율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KCC가 모멘티브를 인수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영업이익 기여도가 9.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년부터 실리콘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실리콘 부분의 매출 이익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실리콘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약 71.5%나 될 정도로 실리콘 기업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실리콘이었다면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무기단열재입니다. 기존의 유기단열재는 뭐 흔히 아시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경우가 유기단열재인데요. 이 기존에 사용되던 유기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시 불에도 잘 타고, 그 다음에 화재 시 그 독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화재 발생 시 불에 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독가스도 뿜어내지 않는 무기단열재 쪽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단열재인 글라스 울, 여기 무기단열재의 대표 주자인 글라스 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KCC와 벽산 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유기단열재 시장이 무기단열재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수익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수익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CC가 이 글라스울 공장을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김천 문막 공장에 총 1,42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 생산량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기단열재에서 무기단열재로 넘어가면서 KCC와 벽산 두 곳이 독점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유기단열재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규모 증설을 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출 및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저렴한 단열재로 이제 스티로폼이 가장 많이 쓰였죠. 이게 60% 정도 되고 폴리우레탄도 23%, 합쳐서 80%가 넘죠. 이 유기단열재 시장이 지금 전부 다 무기단열재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증설을 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벽산과 KCC 이 두 업체가 무기단열재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KCC가 한 1,400억 정도 증설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벽산 또 글라스울 생산 증설에 1,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증설을 한 것은 유기단열재가 무기단열재로 모두 대체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이 단열재 시장에서 유기단열재가 80%에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무기단열을 받기 시 대규모 시장이 열린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점차적으로 무기단열재로 바뀌면서 벽산과 KCC의 매출과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도 하나의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도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조 원인데 투자 유가 증권 값어치만 2조 7천억입니다. 삼성물산을 9.1% 가지고 있고 대략 2조 원의 가치, 한국조선해양을 6.6% 가지고 있고 대략 3,7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거기다 KCC 글라스,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한라, HDC, 현대산업개발, HDC까지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대략 2조 7천억 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CC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 성장하는 투자 아이디어 플러스
안전 마진으로 투자 유고 증권을 시가총액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